안녕하세요. 야암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황호진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스타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10월 7일 첫 노래로 이제 장재인의 밥을 먹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첫 노래로 장재인의 밥을 먹어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첫 노래가 이제 밥을 먹어요잖아요. 밥을 먹어요잖아요. 그래서 오늘 토픽은 음식을 정했거든요. 제가 그 중에 이제 음식 중에 대표적으로 바삭바삭한 음식이 있잖아요. 다들 생각하시면 또 지금 딱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이제 음식이 딱 하나가 있으실 텐데 바로 그게 튀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음식 중에서 바삭바삭함의 상징인 튀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DJ님 뭐죠? 뭐 하시는 거죠? 지금? DJ님? 네, 무튼 이게 이제 튀김의 유래가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엄청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심지어 뭐 1세기 또는 뭐 기원전까지 거슬러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고대에는 기름을 짜는 기술이 없었어요. 이제 튀김을 하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뭐 하고 오신 거예요? 잠깐 그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받는 겸 뭐 사진 좀 찍고 왔습니다. 제 사진을 왜? 그냥 뭐 기념 사진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약간 불안한데요. 뭔가 좀 보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 무튼 무슨 토픽인지 아신가요? 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전화하느라 밖에서도 들리지 않나요, 원래? 네, 제가 전화하느라 그 내용을 못 들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네. 음식 중에 네. 대표적으로 바삭바삭한 게 뭐가 있죠? 튀김? 그렇죠. 네. 오늘 튀김에 대해서 한번. 네네. 튀김이 이제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요리 역사가? 튀김이 되게 오래됐을 것 같아요. 되게 얼마나요? 한 2000년? 2000년요? 기원전? 기원전 2000년? 뭐 2500년 전? 고대? 맞다. 막 그렇게? 야, 그리고 역시. 이게 유래가 되게 많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DJ님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하는데 1세기까지 올라갔는데요. 네네. 고대에는 이제 기름 같은 게 음. 솔직히 비싸고 막 구하기 쉬운 재료는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름이 귀해서 그 당시 때는 일반 백성, 뭐 국민들이 먹을 수 없는 왕족들만, 뭐 귀족들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1세기 이후 한 1세기 말 한 그때부터 이제 기름 짜는 기술이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유럽에서 둥근 바퀴로 기름을 짜기 시작을 해요. 바퀴로 눌러서. 그거 어떻게 밀어? 뭔 말인지 알죠? 네. 바퀴 돌려가지고 이제 예전엔 바퀴도 없었으니까. 네. 그걸 이제 이 둥근 바퀴를 이용하면서 기름 짜는 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1세기 말부터는 지중해 지방에서는 기름을 이용해 직접 이제 고기를 튀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튀김 음식이 점점 보급화되면서 심지어 이제 8세기 때부터는 본격적인 튀김 음식이 많이 발전도 되고 이제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지? 지금 저희가 접하는 막 튀김 음식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비스무리한 뭐 고기 같은 건 직접적으로 튀기진 않는데 뭐 생선이나 뭐 야채 같은 걸 튀겨서 먹는 그 정도의 튀김 음식은 나왔다고 하네요. 이 시대 때. 이렇게 이제 서양권에서부터는 빨리 튀김 음식이 발전이 됐어요. 네. 하지만 이제 동양권에서는
16세기, 17세기 때부터 보급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상 외네. 난 되게 오래됐을 것 같았는데. 아, 저는 튀김이 사실 일본 건 줄 알았어요. 워낙 유명하잖아요. 바삭바삭함의 상징. 그리고 일본 튀김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뭐 약간 그 세계화된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동양에서는 16세기, 17세기부터 생겼다고 하네요. 네네. 심지어 그것도 이게 일본에 16세기 초에서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일본에.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스페인이나 뭐 네덜란드 사람들이 네덜란드 선교원들이 이제 들어와서 종교 의식을 합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종교 의식을 하면서 고기를 못 먹었어요. 뭐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종교 의식 때문에. 종교의식 할 때 고기 안 먹어요 원래? 몰라요. 그쪽 종교는 그런가 봐요. 아 일본 애들 종교의식?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걔네 선교사. 그러면은 그 무슨 뭐 교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카톨릭 같은 거?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고기를 안 먹고 이제 생선이나 신기하네. 그걸 대체해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그때 이제 막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는 아닌데 이제 막 의식을 하잖아요. 종교 네네네. 의식을. 이제 신한테 이제 기도를 하고 종교 의식을 하면서 뭐 음식을 올리는데 이때 사용이 된 게 튀김 형식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뭐 생선 튀김, 고기를 못 먹으니까 뭐 생선이 대신 튀겨서 딱 의식에 올려서 뭐 신한테 바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일본에서 점차 보급이 되면서 이제 동양권으로 넘어왔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네. 난 그냥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비스무리하게 다 튀김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줄 알았네.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는 튀겨 먹은 그런가요? 전하고는 다르잖아요. 튀기는 네. 거하고 지짐이하고 우리나라에 그 튀김 요리가 많진 않지만 있나요? 우리나라에 있지 않나? 뭐가 있죠? 없나? 없으면 말죠 뭐. 아, 네, 쿨하십니다. 하긴 네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고기 대신 생선을 튀겨서 먹었던 게 음흠. 일본 사람들한테 계속 전해져서 이제 지금의 일본의 덴푸라, 아 덴푸라. 네, 덴푸라가 네. 된 겁니다. 어, 이제 딱 보면 마치 막 우리나라에서 제사상을 차릴 때 뭐 제사 음식을 올리는 것 같이 그런 유래를 통해서 지금의 덴푸라가 된 것 같네요. 약간 우리나라 그 제사할 때 그 전 부쳐가지고 그쵸, 올려놓은 그쵸. 듯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약간 덴푸라가? 비슷하죠 이게. 네. 그 사실 전도 기름에 많이 써서 사용되는 음식이잖아요. 기름을 네. 많이 사용해서. 그러니까 뭐 좀 더 이게 많은 기름에서 튀긴다. 뭐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약간 기름에 지지는 듯한 느낌인데 거기는 그렇죠. 기름에 넣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튀김은. 네네네. 그 차이가 약간 있죠. 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이제 튀김에 알아보기 전에 네. 노래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나와 밥 한 끼예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저희가 덴푸라. 아까 덴푸라가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전이랑 약간 대비된다 뭐 이런 느낌? 그까지 했었죠, 이제. 아까 제가 선교사들 때문에 이제 일본에 덴푸라 문화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이 덴푸라라는 말의 어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덴푸라? 저 글쎄요 모르겠네. 일본어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일본어 아는 거랑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조사해봤거든요. 설마 그 선교사들 말을 일본식으로 얘기한 건가? 아, 그거까지 아니에요. 그 캥거루 자꾸 따라하는 것 같은데 그때 아, 그건 아니고 약간 이제 그 우리나라 노다지 같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노다지요? 노다지 모르는데. 아 뭔가 그 되게 뭔가 좋은 거나 이런 거 아, 그건 할 아죠. 때 노다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 그 우리나라 이제 금광이나 이런 거 캘 때 그 미국 애들이 노터치 노터치 이랬는데 그래서 그게 좋은 뜻인 줄 알고 이제 노터치 노다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노다지가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뭔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지? 그 어원요. 맞아. 네, 이제 덴푸라라는 이제 말의 어원은 스페인어에서 왔습니다.
그 맞는 거 아니에요? 스페인어에서 왔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이유가 이제 스페인 선교사들이 넘어왔잖아요. 네. 네. 그 당시 때 네덜란드나 그쪽에서 네. 이제 넘어오고 딱 봤는데 절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물어봤죠. 선교사들이. 일본인한테 저거 뭐냐? 이름 뭐냐? 그게 덴프로라는 절이에요. 이름이. 아, 약간 바뀌었네. 예, 약간 바뀌었습니다. 아, 덴프로. 라는 절이었는데 이제 그 절에서 막 의식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게 어원이 돼서 아. 덴프라라고 하네요. 그 덴프로라는 절은 잘 됐나 보네. 뭐 좀 그쪽에 뭐 큰 큰 절이니까 뭐 그랬겠죠. 절 뭐 그게 있었겠죠? 그걸 뭐라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야? 그 배가 부두 같은 게 있었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음. 환경이 돼야지 이제 선교사가 오고 이제 그쪽에 있는 덴프로 절을 봐야 이제 덴프라라고 하죠. 하긴.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튀김 음식이 16세기 말에서 들어왔어요. 16세기 말에 들어오고 이제 17세기 중엽에 일본 규슈의 이제 나가사키라는 네. 지역이 있는데요. 네. 이 지역에서 이러한 이제 이게 튀김이 원래 서구 요리잖아요. 네. 들어왔으니까 이러한 이제 튀김을 일본식으로 바꿔서 지금의 가장 비슷한 덴푸라의 형식이 됐다고 하네요.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네네네. 근데 이 당시 때는 이제 재료가 풍부하진 않잖아요. 그쵸, 먹는 게 좀 옛날이니까. 보존도 네, 힘들고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그렇게 재료가 풍부하지도 않고 이제 시장에서 막 팔다가 남은 거 막 처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발전된 게 튀김이 이게 요리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제 조리 방식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일본 튀김 유래를 보면 이게 조리 방식으로 말하는 이유가 이제 보존이 안 되니까 뭐 팔다 남은 거 다시 팔아야 되니까 안에 걸 안 보이기 위해서 속 재료를 안 보이기 위해서 약간 페이크인데? 그렇죠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어. 그래서 이제 상품화를 해서 팔았다고 하네요. 하긴 일본 애들이 그런 거 잘하지. 네. 약간 어. 겉에 포장하는 거 되게 잘하죠. 네, 네. 뭐 그런 거 있긴 하죠. 참. 네, 더 얘기하고 싶지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 뭐 주로 이제 시장에서 팔다 남은 생선들을 튀겨서 팔았다고 하네요. 이제 이 시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시절에는 이제 요리보다는 튀김이 한 음식의 조리 방법으로서 사용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일본 요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튀김이 발달한 시기는 뭐 역사 잘 아실 거지만 에도 막부 시절부터 에도막부. 네네네. 하긴 그게 이제 이게 그때 아까 16세기 말 그렇죠, 그때니까 그렇죠. 전국 시대 끝나고 독구가 아저씨가 그 해가지고 에도막부 하는 네네네네. 거구나. 그거랑 이제 관서하고 관동 지방이 네. 그게 다르잖아요. 네네. 그 역사 차이가 또 이제 튀김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거 얘기하면 또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전 조용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에도 시대가 이제 16세기 말부터 그렇잖아요. 네네네. 이제 17세기 초. 네, 17세기 초. 이제 17세기 때부터는 이제 다른 다른 나라 선교사들도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막 오스트레일리아나 이제 포르투갈, 음, 이제 스페인은 계속 왔고 막 오스트리아. 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원래는 하죠. 이런. 이제 이런 다양한 나라에서 네.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문화 전파도 하고 그런 거와 이제 그 문화 전파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면서 튀김 문화가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대중화가 되면서 튀김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게 되는데 시장 규모가 심지어 어느 정도 커졌냐면 이제 소바, 장어 요리, 뭐 장어 덮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함께 이제 일본 에도 시대의 3대 음식에 자리 잡게 됩니다. 진짜 그 지금의 일본 튀김이
시작된 어떤 그 지금처럼 이렇게 되게 커진 게 네, 그때라고 보면 결정적인 되네요. 계기라고 보면 네. 되죠. 그때가 어. 이제 뭐 그것도 있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아까 말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도쿠가와 막부가 뭐 역사적으로 뭐 어떤 거를 해서 튀김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네. 그걸 잠시 알아보기 전에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I like chicken. Everybody likes chicken. Let's eat chicken. 양념 chicken.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말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약간 뭐 도쿠가와 때문에 이제 도쿠가와가 이제 역사적으로 뭔가를 해서 음. 약간 튀김 문화에도 약간 영향을 미쳤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일본 덴푸라에는 이제 관동 지방과 이제 관서 지방에는 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네. 그 당시 권력을 잡은 도쿠가와 막부가 수도를 천도합니다. 아시죠? 네.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뭐 저도 그렇게 많이 알진 않아요. 네, 무튼 오사카에서 에도로 옮기면서 네. 권력의 중심이 관서에서 관동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도쿄죠? 네? 에도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에도가 지금의 도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런 질은 좀 약한 것 같아서. 네, 무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 때 허허벌판이었던 이제 에도에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상인, 목수,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노동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일본 애들이 그런 거 잘해요. 까람 까야죠. 뭔가 이런 거 왕인데.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뭔가 만드는 거 되게 잘하더라고. 네, 이게 또 일본 사람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충성심이 아우, 극에 달하잖아요. 무서운 애들이에요. 네, 독일이나 일본이나 약간 그런 식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 이렇게 많이 사람을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쿠가와는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골목에서 서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야타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오. 이 야타이가 포장마차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 야타이에서 야타이를 계속 만들어서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관동 지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타에서 파는 음식들이 주로 튀김,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오코노미야끼 막 그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튀김 문화가 계속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어허. 이뿐만 아니라 이제 발전 속도도 차이가 있는데 음흠. 이뿐만 아니라 맛에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 지방의 튀김은 그 관서 지방보다 튀김이 좀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 지방은 튀김이 속 재료가 보일 정도로 얇아요. 이제 튀김옷뿐만 아니라 이제 찍어 먹는 양념장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일본어로는 찍어 먹는 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걸 이제 덴쯔유라고 하는데요. 덴쭈. 네, 덴쯔유. 관동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간장을 주로 진 간장을 해서 이제 진한 맛으로 약간 짠맛 그런 것을 해서 즐기는 한편에 이제 간서 지방은 약간 좀 달달한 거 아시죠? 예, 어떤 네. 느낌인지 알겠네. 네. 그런 걸 찍어서 먹는 스타일로 바뀌게 됩니다. 맛있겠다. 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튀김옷은 네. 관서 지방 스타일인데 네. 찍어 먹는 거는 그래도 좀 간장이 맞지 않나. 요것도 약간 그 호불호가 갈리겠네요. 그렇죠. 이게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탕수육의 찍먹과 부먹의 차이죠. 확실한 거 아닙니까? 찍어 먹으세요, 부어 먹으세요. 아이, 당연히 탕수육은 그 가게마다 다르긴 해요. 네. 왜냐면 이제 진짜 맛있는 탕수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왜냐면 이제 처음에 요리가 나올 때 탕수육이라는 요리 자체가 원래는 네. 양념을 넣고 그 웍에다가 볶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불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이제 근데 아니 그냥 일반적인 중국집에서는 이제 전 찍어 먹죠. 눅눅해지는 거 좀 별로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렇구나. DJ님은요? 부먹인가요? 저는 사실 솔직히 찍어 먹든
그 부어 먹든 그럴 것 같았어요. 먹는 게 중요해서 저는 멋이 중요한디. 없긴 한데 요즘에는 약간 찍먹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올바른 길로 들으셨네요. 부먹은 악입니다. 네. 네, 무튼 다시 와서 네. 이제 저도 이제 네. 아까 관서지방이 약간 좀 달달한 네. 달달하게 찍어서 먹는다 했잖아요. 이제 관서지방 이제 관서지방에서 이 소스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뭐 우동이나 그런 뭐 우동 그다음에 뭐 음식에 올라가는 뭐 디핑 소스를 디핑 소스는 아닌데 막 뿌리는 소스들 있잖아요. 그런 게 대체적으로 달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관서지방으로 한번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 우동을 시켰는데 덴푸라 우동도 시키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그냥 좀 유명한 우동집을 가서 그 유부 우동인가? 유부가 이렇게 커요. 네모나게 널판지처럼 이렇게 이 사진만 해요. 어유 저거보다 약간 작아요. 진짜 조금 작은데 그 한 장에 따올려주고 우동 면만 있거든요. 근데 너무 달아서 못 먹었습니다. 그거 무슨 색도화지 잘라서 넣은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유부가 진짜 커요. 그거만 있는데 어우. 달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 이게- 정도예요? 네네네. 난 달다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떡볶이 먹을 때 보면 약간 단 느낌 나잖아요. 아이 그거랑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 느낌이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식은 약간 네. 매콤하면서 이게 좀 해서 달달한 느낌. 달달해서 좀 그나마 좀 깔끔한 느낌을 네. 받을 수 있잖아요. 일본 관서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답니다. 약간 극단적이네. 그러니까 달달한 것도 엄청 무식하게 달달하진 않는데 달달해서 질린다? 막 그런 많이 느낌이- 먹으면 좀 질리는 네 느낌. 그런 것도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네요. 이제 아까 소스에 대해서 말해봤잖아요. 이제 소스뿐만 아니라 돈가스에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돈가스도 있는데요. 돈가스도 소스가 다르더라고요. 뭐 관동 지방은 뭐 어떤 분들은 뭐 매운 소스를 뿌려서 드시는 분도 있고 뭐 마요네즈를 써서 특이하더라고요. 마요네즈랑 섞어서 돈가스 소스랑 섞어서 뭐 데미그라스인가 뭐 그런 소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소스를 써서 만들어 먹는 그런 한 지방도 있고 이제 뭐 관서 지방 같은 경우는 또 달달하게. 단 걸 좋아하는가 보네요. 관서는. 네, 그냥. 좀 왜 이렇게 단 거 좋아하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심하게 달아서 달달한 거 좋아. 약간 뭔가 달달한 거 너무 많이 있으면 김치 먹고 싶을 것 같은데. 김치도 달잖아요. 기무치. 그 일본 김치. 일본 김치 되게 달죠. 그렇죠. 네, 그냥 일본 가가지고 우리나라 김치 생각해가지고 김치 사 먹으면은 아유 맛없습니다. 네, 기무치는. 그냥 한 번 먹고 버려요. 그거. 전 그거 제가 일본 가진 않았는데 네. 그 저희 누나가 기무치를 샀어요. 일본에 그 친구가 일본에 살아가지고 아. 누나가 이제 그 친구네 놀러 갔다가 오면서 기무치랑 무슨 일본 라면이랑 뭐 이런 거 사왔는데 먹어봤어요. 어우 제 입맛은 아니더라고. 기무치는 한 번 먹었는데 아직도 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물에 한번 씻은 다음에 설탕 살짝 넣은 느낌일까?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설탕도 아니고 약간 흑설탕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들었기 때문에 뭔 얘기가 더 이거지? 그 달달한 음식에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나다가 네. 이제 김치 나오셔서 이제 기무치로 넘어가셨습니다. 하여튼 관서지방이 되게 달달하네요. 네, 달달하죠.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계란말이도 초밥 위에 올라가는 계란말이도 이게 약간 좀 설탕을 좀 가미해서 몇 당이나 그렇게 만들기도 약간 그 하고요. 흔히 초딩 입맛이라고 하는 분들 그렇죠. 관서지방 가가지고 먹으면 되게 입맛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도 그렇게 먹나요? 달달하게?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생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반년 더 살아온 인생을 반년에 뒤집어야 되나요? 지금 살아온 거의 반보다 더 잘라야. 네. 아쉽습니다. 네, 무튼 오늘 이렇게 튀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저는 아까 말하다시피 이제 일본 튀김 음식이 너무 유명하니까 일본이 이제 튀김의 시작점인 줄 알았는데요. 네. 알고 보니 이제 고대,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원전 2500년 막 이집트에서 유물도 있어요. 후라이팬 같은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박물관에 그래서 막 사진도 되게 호화스럽게 이집트 같은 거에 이집트에 있었어요. 후라이팬이. 오. 이게 타임머신 아니야? 보석도 박혀 있고 유리로 돼 있어요.
후라이팬이. 이야, 씨.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때 어느 정도 신분이 돼야 먹는 귀족 음식. 뭐 왕족 그렇죠. 이런 양반들. 귀족 아니면 왕족이 먹을 수 있다는 클레오파트라 걸. 이런 아저씨들이 그렇죠. 아줌마들이 그 정도 돼야 먹을 수 있다는 걸 음. 대충 짐작할 수 있죠. 후라이팬이 그 정도니까. 딱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도 그 당시에 이 정도 후라이팬을 썼으면 그 당시에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은 저는 이제 그 당시 때는 진짜 날 것만 먹는 줄 알았는데 고기 구워 먹고 이제 불은 있었으니까 네. 빵 뭐 밀가루 반죽해서 뭐 난 같이 해서 먹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튀김까지 있었다니까 어느 정도의 식사를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일본 튀김뿐만 아니라 중국 튀김 같은 것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중국요? 중국 튀김 요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거 양튀긴 거 뭐 이런 거. 양도 튀기나요? 양고기 튀긴 거.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중국도 좀 유명하긴 한데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 너무 대표적이어서. 가루 같은 거를 묻힌 다음에 튀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쌀 그 중국- 빵가루. 제가 알기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으로 튀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 튀김 옷을 입히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어 양고기면 그냥 양고기만 양고기만 튀기고 튀겨서. 네, 그 다음에 양념을 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지 약간 아 그런 그런 느낌이 음식이 있더라고요. 있긴 네. 하죠. 이게 약간 좀 그런 기름에 막 네네. 그런 음식이 좀 많죠. 네. 기름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차를 마시죠. 음. 이렇게 뭐 네. 튀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네. 저는 계속 튀김 하니까 갑자기 튀김이 먹고 싶어져서 큰일이네요. 약간 그 김말이 튀김 먹고 싶네요. 김말이 되게 좋죠. 네. 김말이에 이제 딱 그 떡볶이 국물 딱 찍어 먹으면 딱 그게 또 그것도 아시잖아요. 약간 이런 날씨면 또 쌀쌀하니까 이제 포장마차 같은 네네. 데에서 가서 이제 딱 그냥 딱 같이 딱 먹으면 어우 침 고인다. 네, 친구. 오늘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지는데요. 이제 바람이 좀 불고 하니까 옷을 좀 더 두텁게 입으시고 오늘 마지막 노래로는 10cm의 아메리카노 듣고 저는 이만 물러나가겠습니다.